안녕하세요. 교과의 어려운 단원을 알아보고 원인을 분석해 코칭 처방까지 해드리는 코칭 닥터의 신글길 교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과목은 2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여러가지 도형입니다. 초등수학의 5가지 영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와 연산 파트로 영역의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도형 파트인데요. 도형 파트는 5가지 영역 중에 새로운 개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형과 관련된 개념은 숫자처럼 눈에 보이는 정확한 표기가 아닌 추상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직관적 사고를 하는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 단원에는 변과 꼭지점 같은 도형의 구성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이 개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선분, 직선, 반직선, 각과 같은 개념뿐만 아니라 도형의 성질과 도형들 사이의 포함 관계가 얽혀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한 평면 도형의 개념이 헷갈리면 입체 도형의 학습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무엇보다 초등수학의 도형 파트는 중등수학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하 부분에 직결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도형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도형을 배운다는 것은 개념의 서막이 이제 막 열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1학년 때 배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새로운 이름의 원,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변과 꼭지점을 배운 후 오각형과 육각형까지 알아가는 모든 단계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럼 개념은 왜 중요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 변과 직사각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라면 정사각형이 무엇인지 바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개념이 정확치 않은 친구에겐 멘붕이 오겠죠. 때문에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 도형의 개념도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도형의 구성 요소인 변은 가변이라는 한자인데요. 테두리라는 뜻으로 도형의 모양을 구분지어 줍니다. 각은 뿔각자로 뾰족한 모서리를 뜻하는데 시각에서 새길 각자와는 구분되어야 하겠죠? 직선은 곧을 직과 줄선으로 곧은 줄을 뜻하며 굽을 곡자를 사용한 곡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직선의 양옆을 싹둑 잘라 만든 선을 선분이라고 하는데 줄선과 나눌 분자를 사용하죠. 나눌 분자를 언급하니 분수가 떠오르네요. 분수는 수를 나누다 라는 뜻이겠죠? 때문에 분수는 기본적으로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직선은 반반자를 사용해 직선의 반쪽으로 뻗어나가는 고등선을 뜻합니다. 보세요. 한자로 이해하기 훨씬 재밌고 쉽죠? 또한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자의 힘이죠.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개념도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자 학습을 꾸준히 한 친구들은 과목을 넘나들며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학습 도구가 바로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배울 땐 알파벳을 익히듯 공부를 할 땐 꼭 한자를 익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홀 안에서도 한자로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데요. 교과 한자어 탐색 기능은 모든 교과의 개념 어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전을 이용해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데요. 스마트홀 초등학습 백과에서 삼각형이라고 음성 검색을 해보세요. 단어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검색한 자료를 메일로 받아 프린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도형을 학습시킬 때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될 거예요. 와우, 스마트홀 어메이징! 도형의 개념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익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스마트홀의 검색 기능을 통해 도형을 검색하면 친구들의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도서를 만날 수 있는데요. 도형을 이루는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앨리스의 도형 찾기라든지 일상생활 속 숨어있는 도형을 찾아보는 도형이 숨어있네 등과 같은 다양한 도서로 수학 개념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도형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했다면 그 다음엔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모든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을 때 가능하며 잘 정리된 언어는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냉장고는 직사각형이 6개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그 개념을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고학년의 도형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을 모양만으로 뭉뚱그려 접근하는 친구들에게는 다시금 질문을 던져 맞고 틀림을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건 대충 원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에겐 그렇다면 이 도형이 원이 아닌 이유는 뭘까? 라는 반문을 통해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개념을 정리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도형의 개념은 구체물 활동을 통해 배울 때 훨씬 시너지가 납니다. 7교는 저학년 친구들이 처음 도형을 접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구체물 활동으로 5개의 삼각형과 2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교로 도형의 변과, 꼭지점, 삼각형, 사각형을 직접 만져보고 이해하며 7개의 조각으로 크기가 다른 삼각형과 사각형,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보면 도형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학년은 아직 마름모, 평행사변형, 정사각형, 직각삼각형과 같은 개념을 정확히 분리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듯한 모양의 사각형이 아니네? 다이아몬드 모양 같지만 변과 꼭지점이 모두 4개지. 그렇다면 이것도 사각형이란다. 이 2개의 삼각형은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 변과 꼭지점을 세어보니 모두 3개씩이지? 그렇다면 모두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 와 같이 통칭으로 사각형, 삼각형의 개념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7교 활동을 할 때는 시중에 만들어진 것을 구매해도 좋지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어가며 7개의 도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 정사각형 색종이로 7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또한 7교 안에 같은 크기의 삼각형 16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통해 다각적으로 도형을 탐구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모는 종이를 활용해 그 위에 직접 7교를 그려보고 비율, 분수, 길이, 넓이의 확장된 수학 개념까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고 고학년이 된 아이들은 도형의 개념뿐만 아니라 도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여 어떤 기준에서라도 도형을 쉽게 분류하고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5, 6학년 때에서 배우는 입체도형이나 전개도형의 영역까지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지요. 정육면체 모양인 쌓기나무는 입체도형의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쌓기나무의 활동은 4학년 평면도형의 이동과 6학년 공간과 입체의 단원까지 연결됩니다. 저학년 때는 구체물 활동으로 쌓기나무의 수세기와 방향성, 위치와 규칙성 등을 배우지만 고학년 때는 교구 없이 눈으로만 관찰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저학년은 4-5개의 비교적 적은 개수로 쌓기나무의 학습을 시작하며 구수를 점차 늘립니다. 시작할 때는 쌓기나무는 면과 면이 맞닿아야 쌓을 수 있다는 전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쌓거나 개수를 늘리고 줄여가며 쌓기나무의 규칙성을 배우면서 똑같이 만들어보고 기억해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엔 나만의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어 봅니다. 쌓기나무의 개수와 위치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같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알아갑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공간을 평면에 표현하는 능력이 좋아지는데요. 이것은 6학년 공간과 입체 단원을 학습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싱크빅의 쌓기나무 교구는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쌓기나무 중 하나를 빨간색으로 칠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빨간색 쌓기나무 뒤에 쌓기나무 한 개가 있어요 같이 말로 표현해 보면서 똑같이 만들어 보고 기억해 만들어 보며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한 나만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나는 쌓기나무 6개로 3층 건물을 만들 건데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쌓기나무가 한 개씩 늘어날 거야. 그리고 1층 가운데엔 빨간색 쌓기나무를 놓을 거야. 와 같이 쌓기나무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보며 공간의 인지도를 높여갑니다. 정말 훌륭한 학습 교구이죠? 또한 스마트홀 AR, VR 학습관의 3D 실감 수학을 통해 쌓기나무의 연결선상인 입체도형을 아주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전개도와 겨냥도까지 배울 수 있어 입체도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칠교판과 쌓기나무를 통해 저학년의 도형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에게 바로 적용해 보신다면 도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